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메디앙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 보면 이게 무슨 종목인지 하시겠지만 제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소제목으로 저출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작성해 놨습니다. 이 소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유아용품 회사인데요. 이제 일단 실적으로 보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지금 아주 저출산이 이 어떻게 보면 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아용품 회사인 메디앙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은 뭐 돌파구는 있을까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디앙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개요처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뭐 유아용품 토탈 문화 기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킨케어랑 뭐 수유용품 그리고 완구 발효용품 이렇게 뭐 유아용 패션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아용품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이 매출 비중을 보면 이 83%가 이 모자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아용품 중에서 스킨케어랑 뭐 수유용품 그리고 세제가 있습니다. 유아용 세제. 사실 이 매출 비중 83% 중에서도 세제가 차지하는 게 이 중에서 80%이기 때문에 이 메디앙스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가 이 유아용 세제 그리고 유아용 섬유유연제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으로 보면 최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음, 옥시나 이런 스키살균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한번 분 다음에는 이 아이 그리고 뭐 유아용품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환경, 아예 화학물질을 배제하고 친환경이라던가 천연, 뭐 프리미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붐이 일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메디앙스처럼 과거부터 쭉 유아용품을 만들어 온 회사가 아니라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뭐 천연 소재 이미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뭐 첫 페이지만 이렇게 8개가 있고 뭐 구매 자체가 뭐 어제 뭐 9,999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는 천연 유아용 세제 그리고 섬유유연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메디앙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파일을 각각의 업체와 나눠 먹게 되니 매출 감소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메디앙스 또한 중국 비중이 조금 있었던 기업인데 이 중국 마찬가지로 뭐 요새 저출산이라던가 소비 둔화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이 유아용품에 대한 한국 제품의 수요보다는 자국내 조금 저렴한 제품을 조금 구매를 하다 보니 메디앙스의 실적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았던 게 있고 이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메디앙스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저출산입니다. 제가 여기에도 지금 적어놨는데 저출산. 이 출산율, 합계 출산율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통계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한 뭐 10년, 30년 정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1990년도부터 소트를 했는데, 1990년도에도 사실 합계 출산율이 2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 합계 출산율이 1.7 정도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합계 출산율이 2023년 기준에 0.72명으로 나왔고,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6명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한 수준입니다. 어떠한 외신이나 해외 그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박사라는 걸 이제 해외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24년, 25년 추가적으로 이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메디앙스처럼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사실 이 국내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 촬영일 기준으로 4월 4일 이제 6일 뒤에 일주일도 안 남았고 이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는데 이 총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총선이 끝나면 이제 22대 국회가
꾸려질 텐데, 이 첫 번째는 사실 뭐 국내에서도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민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출산 해결,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뭐 결혼, 출산, 경제 이런 부분에 일맥상통한 하나의 그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국민 뭐 12,000명 대상으로 30% 정도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22%, 한 23%가 저출생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해결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 민생보다는 뭐 저출생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개선이 될지가 의문인 상황이고, 이 총선용 정책으로 뭐 자꾸 이렇게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예산을 많이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와서 뭐 대한민국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좋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메디앙스 실적을 한번 보자면, 지금 23년 기준의 매출액이 660억 나왔고 영업이익은 지금 적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 뭐 전년도랑 비교해 보자면 22년도에는 매출액이 714억, 그러니까 매출액도 뭐 한 10% 이내지만 감소를 한 상황이고, 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측에서 이 매출 하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는데 당기순이익은 70억 플러스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어떻게 보면 증가가 돼서 이 부분이 당기순이익 증가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자면 21년 대비 22년은 좋았냐라고 보면 뭐 거의 보합 수준인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났고 뭐 거의 3분의 1 토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 대비 22년은. 근데 사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코로나 및 이제 이때 당시 뭐 쇼티지 상황이 많아서 원자재 자체가 뭐 국제 유가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라던가 이 부분으로 원가가 상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메디앙스 자체도 유아용품이지만 사실 중국향 매출이 조금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국내는 사실 뭐 지금 당장 정부에서 아이를 낳아라 해서 이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 자체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 국가에서 뭐 애기 낳아 이러면 낳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조금 살아나고 한중 간의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뭐 중국향 매출이 조금 살아나는 게 지금 이 메디앙스가 24년도에 어떻게 보면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트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이 뭐 주주분들은 매우 불만족스러울 텐데, 사실 제가 2022년부터 지금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2022년도, 21년도 당시에 이때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 사익 편취로 이 횡령, 배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거래가 정지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풀리고 어떻게 보면 뭐 다시 주가가 재개한다, 다시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일 반짝했지만, 이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리스크를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한 뭐 3개월,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이 해당 가격대에서 꾸준히 계속 그냥 보합세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3년 초에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나타났던 부분은 이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될 거라는 이 기대감. 계속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앙스 자체가 이게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랑 관계가 조금 괜찮아지면 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조금 들어왔던 시기였는데, 그때 뭐 사실 그렇게 기사로 반짝하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서 사실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을 했던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주가 레벨 자체가 워낙 낮은 수준이고, 이 횡령 배임이 끝나고
아, 죄송합니다. 거래 정지가 끝나고 횡령 배임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발 이슈는 이런 부분으로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을 하고 적자 자체가 지금 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그러니까 특히 이 주가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은 이 시장에서 기대감이 별로 없게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서 뭐 직전에 나온 뭐 중국발 관계 회복 이슈라던가 뭐 이제 총선에서 이 저출산 정책이 좀 강력하게 나온다거나 총선 이후 이제 국회 다수석이 된 당이 뭐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확고한 추가 정책을 내놓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매물대 자체가 지금 가격대에 꽤 많이 쌓여 있어서 이 변동성을 한번 매물대를 뚫게 되면 위로는 조금 이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예, 기존의 메디앙스 주주분들은 이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 메디앙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뉴스로 다시 한번 메디앙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모두 100% 저의 주관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디앙스 투자하실 때는 그냥 누구는 그렇다더라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시청해 주신 다음에 뭐 투자는 이제 개인들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서 잃지 않는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